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번 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0630대까지 뒤로 밀렸던 유로 달러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강한 상승세를 갖지 못하고 더디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로의 특성이 폭발적인 변동성보다는 꾸준한 움직임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유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횡보세를 멈추고 21선을 돌파했지만 속 시원하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상승세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간 차트에서 유로는 다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한 주를 마감한 것은 유로에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4시간 차트에서 유로화는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1.0770대까지 내려간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은 유로의 상승을 견제했는데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앞으로 유로의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락을 거듭하던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도 하락세가 진정됐고 이미 1.0770대를 둘러싼 유로와 달러 간의 공방전이 여러 차례 계속된 만큼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방전보다는 1.0770대 돌파 여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이미 이 지점이 유로의 저항선으로 작용한 터라 저항선으로서의 위력도 많이 약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4시간 차트와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눈에 띄는 패턴은 만들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가고 있음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완만한 각도도 아닌 추세선은 유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매매에 임하기보다는 위험 관리와 뚜렷한 매매 규칙을 가지고 매매에 임할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반등에 나선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6월에도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 주에도 미국과 유로존, 일본 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시장은 크게 움직이는 대신 중앙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데 이어 이날 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유로화에 대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16일에는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초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실업률 발표와 같은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에 이어 다음 주에도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상승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103.591을 기록하며 한 주를 마쳤는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0.42% 떨어진 값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쉬지 않고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를 내릴 때는 아니더라도 잠시 쉬어갈 때 바로 금리를 동결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6만 1,00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만 6천 건을 상회할 뿐 아니라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 조사기관의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서 연준의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엘리자 윙어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지표가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연말까지 연준이 예상하는 실업률 4.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비농업 고용 변화와 함께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4월 3.4%에서 지난달 3.7%로 올랐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ISM 서비스 부문 PMI도 50.3을 기록했는데 전달에 나온 51.9뿐 아니라 시장 예상치인 52.6을 하회한 값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을 가져다주고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이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한 달 전에는 80%에 이르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60%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 직후 70%대를 회복했고 금요일에는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25%, 동결할 가능성은 75%로 패드워치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호주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중단을 선언하고 석 달이 지나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장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동결 대신 추가 긴축 카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을 불러일으켜 달러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베이비 스텝으로 캐나다 달러의 기준금리는 4.75%로 올랐으며 이는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에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준은 지난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정책 성명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당시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연준 위원들은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에는 66%의 가능성으로 다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 다음 주 금요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 3.75%인 기준금리를 4%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미국과는 달리 최근 공개된 유로존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 여부와 ECB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BCA의 전략가인 체스트 앤토니 포는 ECB가 매파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일 것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FOMC 정례회의 직전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보고서까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PI는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밤에 발표됩니다. TD증권의 오스카 무노즈 수석 미국 매크로 전략가는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하면 경제는 추세 이상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라며 결정을 미룰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